자, 적격 분할과 관련된 요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유튜브 이런 데도 나올 거야. OCI 뭐 요런 회사였는데 이제 얘네들이 물적 분할을 합니다. 물적 분할. 사실 요즘에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한 조세 회피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2019년 이제 법령도 개정이 됐고 요런 문제가 있어요. 요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면 사업이 이제 큰 사업이 있는데 A 사업과 B 사업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B 사업을 떼어내. B사업을 떼어서 물적 분할을 해. 그럼 얘를 시가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시가로. 그렇죠? 그러면 시가로 올라가면은 세법이 2019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했어요. 이해하셨어? 그러면 얘는 처분이 이게 많이 생겼지만 이거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해서 처분이 과세가 안 되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 주식을 팔기 전까지 과세가 안 되고 특히 이 자산을 팔 리가 별로 없단 말이야. 감가상각할 때 추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적 분할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장치산업 이런 데서 물적 분할을 통한 세부담 감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9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상각 범위액 계산을 아예 별도 규정을 만들었어. 시가를 인정하긴 인정하되 상각 범위액 계산만큼은 종전 한도 그대로 한다. 종전 장부가에 그 금액으로 한다라고 아예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주고 싶으면 회사 괜찮은 거 있어. 그런데 부동산 따로 있고 영업하는 회사 따로 있잖아요. 비상장 주식에 주식 평가해 보잖아. 그럼 과거 손익 같은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고 부동산 많은 회사들은 자식한테 뭔가 물려주고 싶은데 이 주식을 그대로 물려주면 큰일 나. 지금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손익이 엄청 많이 뜨기 때문에. 손익이. 그래서 분할을 하는 거야. 영업법인하고 부동산 법인을 분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인적 분할하고 부동산 법인을 주는 거야. 일단. 이제 부동산 법인은 주식 가치가 굉장히 낮게 뜨거든. 뭐 그런 짓도 많이 하고 엄청 지시라고 표현하기 그렇네요. 어쨌든 저도 하는 걸 가지고 지시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아니 법이 그러니까 나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대신 이제 부동산 법인을 분할 신설 법인으로 하면 적격 분할이 안 되고 기존 법인은 인정이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많이 해요. 이 구조 조정을 통한 이제 세금 탈루 형의가 많아요. 탈루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절세 행위들이 많습니다. 근데 anyway 이 회사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화학 제품을 하는 법인이었는데 화학 산업 부분과 이게 도시 개발 사업 부분 결국 부동산인 거지. 부동산. 현행 법령에는 많은 규제 장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크게 없었어.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해서 비법인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준비하는 단계로서 이 회사가 토지가 있어서 근데 이 토지도 이제 분할의 대상으로 넘겨. 토지를 대상으로 차입을 일으켜. 차입금.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럼 차입금을 일으키니까 여기 현금이 생겼겠지? 이해하시겠지? 근데 현금은 안 넘기는 거야. 분할을 하는데 땅은 넘기고 차입금도 얘한테 넘어가. 이해하시겠죠? 땅과 차입금을 넘기는데 이걸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현금이 생겼는데 현금은 안 넘긴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적격 분할의 요건이 크게 보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분할시켜서 넘겨야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넘긴 거냐의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인 거야. 그랬더니 포괄적으로 넘긴 것으로 본다. 대법원의 입장이야. 대법원의 입장은 포괄적으로 넘긴 것으로 본다. 이게 근래 법인세 사건에서 제일 컸던 사건이에요. 세기 굉장히 컸거든요. 포괄적으로 넘긴 것을 본다. 우연에 일칠 겁니다. 반드시 우연에 일칠 건데 요 회사가 이제 재판 받기 대법원 판결 받기 전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법관님이 오세요. 법관님이 판사님이 사장님으로 오시고 좀 그런 게 있어. 아무래도 이걸 잘 처리하라고 사장님이 된 것 뿐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사건 때문에 요거 말이 좀 많은 사건이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적 분할 비설립했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은 분할이 독립된 사업 부분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도 아니고 또 승계한 자산의 고정자산 가액이 2분의 1 이상을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해요. 자, 각각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는데 포괄적 승계는 이제 현금이 안 넘어갔다라는 주장을 하고 두 번째는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에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표현돼 있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여기로 넘겼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기계장치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외주를 여기다 다시 주는 거야. 직원도
대부분의 직원은 여기에 남아있어. 여기에 남아있고 여기에 안 가. 몇 명만 가고 여기서 공장에서 뭐 만드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다시 여기다 외주를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기계장치를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 법인. 분할 법인이 있고 기계장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분할 신설 법인이 가지고 있잖아. 근데 과세관청은 니네가 사용한 게 아니라 사용은 얘네가 하지 않았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법문에 처분하지 말라고 돼 있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자산 양도 차익 과세 이연하는 거 다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첫 번째 독립된 사업 부분을 분할한 것이냐? 그래서 95명이 있었는데 이 중 8명만을 승계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80% 현행 규정에 있어. 이 규정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 판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 측이 이런 표현 좀 화가 나서 이렇게 뭐냐 해서 고용 요건도 새로 만든 거야. 이해하시겠죠? 입법 고려했고. 그래서 전체 분할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승계 요건이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그게 포괄적으로 이전됐다는 건 사업을 할 만한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금 중 현금 일부만 가져갔다 이거지. 그것도 현금은 자산부채가 분리되는 그 대상 자산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현금만 일부 가져가는 것도 적격 분할에 영향이 없다라고 본 거고,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했을 때 규정이 있는 거지 이것도 아니다. 분할 대가 전액이 주식이다. 이 얘기도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분할 대가로 주식만 받아야 되는데 너 현금을 같이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 그때 대법원에서는 상법 좀 배워라. 상법 좀. 이건 그냥 남아있는 거지 따로 준 게 아니다. 물리적 개념으로 분할이라는 건 물적 분할이라는 건 100% 주식을 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경제적으로 현금이 들어갔어도 이건 가지고 있는 돈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현금을 지급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배척이 됩니다. 이게 사건을 보면 야금야금 다 위반했는데 하나하나 야금야금 애매하게 그래 이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맞다 이게 된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이제 뭐 와이프랑 다툼이 있거나 이럴 때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이렇게 따져요. 아 그래 아이씨 그런 거죠. 또 하나 말 그래 근데 결과적으로 뒷말 맞다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억울함은 있지만 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거 못 느끼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입장 결론부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번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은 독립적으로 사업만 가능하면 되지 단일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학공장과 도시개발 사업 일부만 했거든. 화학공장이 10개인데 화학산업을 다 분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공장 하나만 분리해도 가능하다. 화학산업에서 전부를 다 분할해야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산 부채가 신설 분할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됨을 의미할 뿐이다. 다른 사업 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 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깊은 디테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법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이게 이제 사업보고에서 공시된 내용과 다르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주장하는 게 다르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분할 이전된 날이 언제냐? 한꺼번에 이전돼야 된다고 돼 있잖아. 한꺼번에 이전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사업보고서 공시들도 많았었는데 나중에 주장 변경했는데 그거 막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좀 있다. 세 번째,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란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전에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 자, 그대 밑줄을 그어볼게요. 지금 현행 법령은요. 여기에 뭐뭐뭐 넣냐면 지금 현행 법령 법인세법에서 고정자산의 말이 사라졌거든요. 우리 현행 법령의 대부분은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는 투자자산도 포함해. 투자자산도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거의 그 고정자산은 유형, 무형, 투자자산까지 다 포함해서 2분의 1을 처분한다.
혹은 직접 사용하지 않다라는 건 사업을 폐지했다라고 했을 때만 그렇지 외주 용역을 줬다고 해서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법인이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분할의 개념상, 물적 분할의 개념상 현금을 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지 받아서 받은 게, 주고 다시 받은 거라고 보기에는 재구성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이제 아주 의미가 있었던 판례인데 너무 좀 실무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뺄까 넣을까 하다가 또 이쪽 육정이 있는데 하나도 안 넣긴, 그래서 그냥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합병이나 분할 같은 경우는 이 세법 파괴 큰 주제로 삼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자본 거래를 차라리 물어보지 합병 분할 그 자체는 세무에게 이쪽이 더 맞는 주제가 많아요, 실제로. 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뭐 합병 분할 뭐 따라간 거는 뭐 1등급으로 맨날 뽑는다는데 하는지 뭐 어쨌든 뭐 1등, 저는 맨날 한 번도 뽑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법하기 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어쨌든. 자, 기타 법인세 가보겠습니다. 기타 법인세. 나중에 나오면 또 욕하고 뭐 그러실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선생님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요건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요건. 왜 30점 문제 내기 너무 할 게 없어요, 이게. 만약에 나오면 이거야. 나오면 적격 분할,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낸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교수라도 여러분 무식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내면 빵점이라는 걸 알아, 거의. 거의 빵점이에요. 여러분 들었어도 가서 이게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다 빵점이야, 빵점. 빵점인데 한 10점 준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5점 더 맞아 나오신다. 주소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갖다 그냥 꽂는 거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조화된 작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 구조화된 작업. 자, 7장 기타 법인세. 물론 이제 한마디 더 첨만 하면,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요거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나오는 게 아니야.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합병의 큰 담론은 우리 보통 사람이 쫓아가기 너무 큰 담론이야. 여러분이 쫓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담론이야. 굉장히 어려운 담론이야. 어쨌든 7장 가보겠습니다. 기타 법인세. 자, 첫 번째 비영리법인 쪽인데요. 이 비영리법인의 핵심은 뭐냐면 법인세 내는 게 마땅하냐 이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인세 내는 거, 원래는 이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원래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비영리법인 공익 자선 활동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굳이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수익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영리법인과의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쟁 관계에서 비영리법인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과세하고 있다.